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 박혜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요리와 함께 정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화면 보시면서 공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평소에 정리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어렵죠. 어질러진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괜찮아요? 네, 어떤 분은 막 우라통이 터진다, 뭐 어지럽다 이야기 하십니다. 직장인들이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와도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그만큼 정리가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는 건데 사실 우리 집이라는 공간은 쉬어야 되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정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세요. 자, 정리는 어떤 방법보다도 성격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요. 성격이 대충대충이고 털털한데 제가 전문가처럼 줄 맞춰라, 각 맞춰라 한다면 그것마저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면서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키이기도 하고 성인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주말에 많이 찾는 게 리모컨이라고 해요. 그런데 리모컨을 찾는 시간을 1년 동안 13시간이나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리모컨이 들어갈 수 있는 집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정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 사실 우리가 주방 정리긴 하나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어질른 사람이요? 쓴 사람이? 내가? 네, 좋습니다. 정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소. 우리가 이상하게 청소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나요. 여기서 바로 청소와 정리는 다릅니다. 청소는 지저분한 것들을 쓸고 닦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정리는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아주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리하기 싫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차피 정리해봐야 조금 있으면 또 밥을 차려줘야 되는 상황에 또 써야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정리하느냐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식기류나 얼마만큼의 물건이 있는지 봤더니 무려 살아가면서 10,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물건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껴라, 뭐 물 아껴라, 전기 아껴라, 돈 아껴라. 요즘은 어때요? 같은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식기류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한 5명만 되더라도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10세트. 어떤 분은 막 100세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배출을 못하는지 못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한번 쭉 보신다면 첫 번째, 현실 도피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내일 하지 뭐 아니면 모레 하지 뭐 계속해서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 도피형. 두 번째, 과거 집착형. 그 아이템에는 뭔가 추억이 있거나 어떤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출하려고 해도 이거는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과거 불안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미래 불안형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불안형인데 그냥 배출하면 되는데 왠지 언젠간 쓸지 모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언젠간이라는 게 다시 돌아올까요? 물론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항상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버리려고 하는 그 물건들을 조금 더 해야 된다면 한 2달 정도 한번 물건을 옆에 놓고 지켜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도 쓰지 않는다면 그때 과감하게 배출해 주시면 아무래도 비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지 않으면 변비에 걸린다고 나오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네, 속이 더부룩하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얼굴이 누렇게 뜨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집이라는 공간도 사실 정해져 있는데 물건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집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효과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내가 주방 정리를 하든 집 정리를 하든 정리했을 때 첫 번째, 공간 확보가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주방과 냉장고를 정리할 거기 때문에 주방에 있던 내가 이번 기회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배출을 좀 했을 때 보이지 않던 공간들이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용 절약이에요. 정리만 잘했을 뿐인데 재고 파악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이 있었나 없었나, 수세미가 있었나 없었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걸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 절약이에요. 아까 리모컨을 찾는 집만 만들어줘도 13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깨끗한 주거 환경 개선 당연히 되겠죠. 자, 우리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지 않았을 때 물론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했을 때까지의 그 시간은 항상 어질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한 번 귀찮다고 해서 내가 바로바로 정리하면 그 뒤는 항상 깨끗한 주방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사 업무 분담이 돼요. 가사 업무 분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강의를 쭉 하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제가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 정리, 가방 정리예요. 자, 이런 걸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서 가방을 원래 있는 자리에 놓아주게끔 합니다. 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거 다 누가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잘해도 가사 업무 분담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안정. 자,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막 짜증나요. 그래서 오늘 화장대를 한번 싹 정리했더니 마음이 어때요? 홀가분하고 뭔가 개운해요. 그래서 정리만 했을 뿐인데도 심리적인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절약도 될 수 있고 마지막은 사회봉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인데 그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회봉사까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정리 우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합시다. 예, 좋습니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와의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뇌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네 가지는 부담을 좀 환경에 떠넘겨주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칫솔이 있어야 되는 장소는 바로 칫솔꽂이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칫솔을 냉장고나 신발장에 넣는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칫솔꽂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원래 있는 자리에 놓아주는 거예요. 자, 정리에도 철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듯이 정리에도 어떤 철칙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면 내가 주방을 오늘 배웠으니까 상부장, 하부장 오늘 다 정리할 거야. 막 물건을 막 꺼내요. 근데 막 전화가 와요. 통화해요. 좋아요. 또 막 정리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또 손님이 와요. 그러면 나중에 저녁 때쯤 됐을 때는 오히려 정리 전보다 더 어질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하루에 한 번에 다 정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성격이면 털털하고 대충대충인데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지만 나 두 번 다시 정리하기 싫어.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내 물건부터 정리합니다. 물론 주방과 냉장고는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공간이라면 우리 자녀방, 특히 자녀방에 있는 물건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막 물건을 막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엄마, 내 방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어? 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엄마, 그거 어디 갔어? 그거 내 소중한 물건인데.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내 마음대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네 번째, 정리하기 전에 수납용품을 구입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어느 수납용품 파는 매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걸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르고.
자, 그래서 선택을 해서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물론 한 번은 정리를 잘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들은 다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어요. 다른 창고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홈쇼핑을 보면 어떤 정리용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냉장고 정리를 그 수납용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와, 우리 집도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구매를 해요. 정리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납작용기나 이런 것들은 적은 가족 수에는 좋지만 많은 가족 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납작용기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는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네. 행동을 어떻게 옮기는지 첫 번째, 시간을 정합니다. 한 번에 다 정리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왜? 다시 더 어질러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1시간 동안 서랍 한 칸을, 주방 한 곳을 정리 한번 해볼 거야.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나는 상부장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정리를 다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버리는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3년 동안 쓰지 않은 식기류를 그냥 다 배출하세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어요. 전문가님이 버리라니까 저희 다 버릴게요. 하실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나만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 외에 너무 많은 식기류를 갖고 있었다면 그 밖에 필요 없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출해 볼 거야. 아니면 2년, 3년 동안 쓰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좀 배출할 거야. 쉽게 예를 든다면 특히 요즘 미니멀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옷장의 예를 한번 조금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은 옷을 살 때 한 벌을 살 때 2벌을 배출해요. 그럼 나중에 옷을 못 사요. 왜 못 살까요? 배출할 옷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이 점점점 미니멀의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어딘가를 정리할 때는 이런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지만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자 이용하기예요. 아까 내 물건부터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방 정리해 줄 때는 상자를 하나 주고 네가 필요 없는 것을 좀 담으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을 주고 배출한 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정리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수납에 또 단계라는 게 있는데 5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글자예요. 바로 유지하기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정리를 배웠다고 해서 내가 싹 해놨는데 시간이 가면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했던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시면 정리가 계속 어려우신 거고요. 감수하면서 조금씩 불편한 것을 감수하신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자, 효율적인 정리수납의 원칙도 있습니다. 자, 이 6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떤 영역이든 다 우리 선생님들 정리의 달인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손을 크게 한번 올려보실까요? 저처럼 이렇게 크게. 기지개 피듯이 한번,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 손이 닿는 이 부분이 바로 핑거존의 원칙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내 손이 닿는 부분에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정리를 처음 배울 때 정리를 이제 너무 잘한다 생각에 저희 시어머님 집에 가서 주방을 한번 싹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깔끔하고 막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왜? 저는 키가 이 정도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키가 이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제 키의 핑거존을 맞춰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내 공간도 정리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지인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의 집을 정리해 줄 때도 이 핑거존을 맞춰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터치의 원칙. 한 번에 찾아서 한 번에 쓴다입니다. 아까 리모컨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죠? 세 번째, 총량 기저의 원칙. 너무 많이 채우지 않고 70~80%만 채워서 계속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수납도구의 활용. 같은 공간에 어떤 수납도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뒤에 화면에 참고해 주세요. 자, 세로 수납의 원칙. 가로로 겹치기도 할 수 있지만 세로로 정리했을 때 공간 활용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은 바로 라벨링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방 정리 수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방 정리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아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계속 쓸 것 같아서 놓다 보니까 정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같은 종류들끼리 모아줍니다. 식기류는 식기류대로, 컵은 컵대로, 주방 용기는 주방 용기대로. 자, 그 다음에 작업 종류에 따라서 동선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요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동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볼게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요. 자, 옆으로 가서 개수대에 가서 씻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서 조리대에서 잘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옆에 가서 가열대에 가서 끓여요. 자, 저희 동선은 어땠어요? 지금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냉장고가 이쪽에 있고 가열대는 여기 있고 조리대는 여기 있고 개수대는 이쪽에 있고. 자,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위치라든가 이런 동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표를 붙이기 등등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아무데나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어디다 넣을지를 미리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핑거전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많이 사용하는 거를 어디다 놓을까요? 이 부분에다가 많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소가 정해졌다면 물건을 꺼내서 종류별로 구분해요. 식기류는 식기류대로, 컵은 컵대로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놓고, 그다음에 버릴 건지 사용할 건지 아니면 보관할 건지를 좀 구분을 합니다. 수납 방법을 정해서 마지막은 또 빨간 글씨죠?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유지 관리하기입니다. 자, 정리 수납 사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집은 아니니까 뭐 하면서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전과 정리 후예요. 잘 보이시나요? 정리 전과 정리 후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와, 정말 많이 배출했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많이 배출했지만 나머지 물건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는 거죠. 정리 전, 정리 후입니다. 정리 전에는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됐어요? 개수대 위에 많은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정리했더니 거의 비어졌다라는 거죠.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개수대 위에 자주 사용하는 식기류 위주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그죠? 가열대 옆으로 반찬을 바로 담을 수 있는 용기, 밀폐 용기를 정리를 해줬어요. 자, 종류별로 사용 빈도별로 위치를 좀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장소 정하기 레이아웃을 할 때는 자, 맨 아래 칸을 내가 제일 많이 쓸 건지 아니면 중간을 가장 많이 쓸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나서 1번, 2번, 3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내가 사용하는 거, 자주 쓰는 거 위주로 넣고 잘 쓰지 않는 것은 3번, 그죠? 옆이 될지, 맨 2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부장을 정리할 때 어떤 접시라던가 그릇들을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 앞에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서 자, 여기 접시 선반을 이용해서 그냥 정리했을 때와 선반 이용한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접시 선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형 선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이식이에요. 그리고 확장형 선반이 있어요. 이 정도고 3가지 정도 있는데 자,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크기에 있는 식기류를 우리가 물론 겹치기를 해서 쌓을 수도 있지만 상부장에 있는 공간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는 것보다 조금 분리해서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이식도 마찬가지인데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꺼내서 접어서 한쪽에 정리만 하셔도 공간 차지를 하지 않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주방 정리하는 데서 충분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주방에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프너, 칼갈이 이런 것들은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데 이런 것들 보관을 우리가 서랍에 많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상부장 위를 선택해서 정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제 화분에 물을 줬나 안 줬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프너 손톱깎이를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놓냐면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은 해놔야 오프너가 여기 있구나, 호두깎이가 여기 있구나 하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한번 보시면 서류함을 이용해서 대접시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방에 있는 수납용품들도 있겠지만 책을 꽂아놓는 이런 서류함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데 단 좀 약하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2개, 3개를 겹쳐서 케이블 타이로 안전하게 묶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수납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맨 위에 화면 보시면 X가 돼 있어요. X. 강사님 여기는 정리 잘했는데 왜 X일까요? 상부장 맨 위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급하게 저것을 뺀다고 가정하에 어떻게 될까요? 텀블러가 다 우르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납용품을 구매를 해서 정리할 때도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이 높이를 좀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2 정도 되는 높이의 수납도구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은 컵을 편의점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사면 뒤에 또 콜라가 나와요. 그렇듯이 컵도 소주컵은 소주컵대로 쫙, 맥주컵은 맥주컵대로 쫙, 와인컵은 와인컵대로 쫙. 이렇게 정리하시면 손님이 오셔서 갑자기 나는 맥주 먹을래, 소주 먹을래, 나는 음료수 먹을래. 그럼 컵을 앞에서만 하나씩 빼면 되는 이렇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컵을 정리할 때는 손잡이를 한쪽 방향으로 통일을 좀 시켜주시면 훨씬 정리 효과를 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부장을 한번 보실게요. 싱크인 선반을 하부장에 쓰고 안 쓰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싱크인 선반이라는 걸 썼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쓰기 전에는 파란 바구니를 내가 급하게 빼야 된다고 가정하에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싱크인 선반을 썼더니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바로바로 뺄 수 있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부장에는 냄비를 또 많이 정리하죠. 그런데 냄비를 정리할 때는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냄비들을 넣기 위해서는 뚜껑을 빼고 겹치기를 많이 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뚜껑도 어느 공간을 차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부장에도 생각보다 윗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공간 한번 활용한다면 압축봉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압축봉. 그럼 강사님 압축봉이 뭐예요? 네, 우리 샤워 커튼, 그 커튼을 다는 그 봉을 압축봉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납용품 판매점에 가시면 크기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집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서 정리하시면 저 위에다가 뚜껑을 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무거운 뚜껑은 다 떨어져요. 될 수 있으면 가벼운 뚜껑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라이팬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치대를 쓰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책꽂이를 활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에 보니까 어떤 종이 재질인 것 같은데 뭘로 쓴 것 같아요? 피자 박스예요. 피자 박스를 이용해서 거치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종이가 재질이다 보니까 약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고정을 시켰냐? 북엔드, 북스탠드, 우리 책을 세울 수 있는 이걸 이용해서 고정을 좀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쓰레기지만 재활용을 이용해서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재활용으로 이용해서 수납도구도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방에 정리할 때가 마땅히 없으면 문짝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짝에 뭔가를 자꾸 걸어 놓으시면 나중에 문짝이 틀어지거나 안 닫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거 위주로 걸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었을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자,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2가지. 첫 번째, 장소를 정한다. 구획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2번째, 그 구획이 장소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랍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모든 서랍에 이렇게 구획이 정해져서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납 도구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국자는 국자대로 뭐 재질별로 나눠 놨더니 딱 문을 열었을 때 크게 움직임도 없고 쉽게 찾을 수 있게 정리를 끝내주었습니다. 강사님, 저희 집에는 서랍이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서랍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네트망을 디귿자로 휜 다음에 위에 3개, 아래 3개 수납독을 넣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서랍처럼 뺐다가 넣어 놓을 수 있는, 없으면 만들 수도 있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아까 제곱하기 한눈에 되면 비용 절약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요? 수세미가 있는지 행주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칸막이를 이용해서 구획을 나눌 수도 있고요. 명절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제가 이번에 들어오는 선물 박스 그냥 버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명절 박스 선물 다 빼고 났을 때 이거 조금 아깝다, 버리기 아깝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서랍 안에 한번 그대로 넣어보시면 자동으로 지금 구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서 담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정리 전과 정리 후. 자, 여기는 지금 키 큰 장인데 주방에 있는 키 큰 장에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놓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비타민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놨다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 놨다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수납 도구를 이용해서 정리해주고 자세히 보시면 라벨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담아놓은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수록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 위주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고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핀 거절에 맞춰서 먹을 거는 바로 저번 책 안에 있어요. 자, 조미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료를 정리할 때는 뭐 액체류와 분말, 종류별, 빈도별로 정리한다 나왔는데요. 똑같은 용기를 썼을 때 만약에 설탕, 소금, 뭐 밀가루, 뭐 튀김가루 이런 것들을 분리를 안 해놓는다면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건지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잘못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뚜껑 라벨링을 이렇게 좀 해주자 고 나왔고요. 자, 그냥 우리가 조미료를 담아놓는 거와 수납도구를 이용해서 담아놓는 예를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콩나물을 무칠 때 저는 콩나물 요리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 선생님들은 콩나물 요리 잘하세요? 콩나물 요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그럼 콩나물을 우리가 무친다고 가정하에 들어갈 수 있는 조미료가 뭐뭐 있을까요? 소금,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 또 뭐 있어요? 식초, 설탕 이런 건 안 넣으시나요? 안 넣어요? 네, 좋습니다. 어떤 분 넣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걸 넣어서 맛이 없는 건가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콩나물을 무치기 위해서 지금 몇 번을 지금 조미료를 꺼냈나요? 적어도 3-4번은 지금 꺼냈다가 쓰고 다시 넣어놓고 했어요. 자, 한 번의 귀차니즘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용기에 담아서 하나의 수납 도구에 담아 놓는다면 내가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만 빼서 옆에 놓고 요리하고 나서 다시 넣어놓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긴 했으나 안 봤다고 가정하에 자, 변기, 행주, 도마 중에 어디가 세균이 가장 많을까요? 도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변기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변기를 위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행주예요. 행주가 가장 많아요. 그럼 행주를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쉬운 방법 있죠? 행주에 퐁퐁을 묻혀서 세정제를 묻혀서 그 다음에 일반 그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2분 이상 돌리시면 98%, 99%까지 세균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쉽게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위생적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세미와 도마도 나와 있는데 수세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기를 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항상 축축한 이런 수세미는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세미도 얇은 거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빠르게 건조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눠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좀 위생적으로 쓸 수 있다면 소금이나 식초로 닦아준 뒤에 고온의 물로 소독해서 햇볕에 건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는 도마는 햇빛에 건조하면 안 돼요. 왜?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에
잘 서늘한 곳에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장고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를 한번 열었을 때와 열지 않았을 때는 무려 전기료가 3,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냉장고를 정리만 잘해줘도 계속 문을 자주 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냉장고를 정리가 하기 어려운 문제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다면 냉장고는 대부분 사각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그란 용기보다는 사각 용기를 써주는 게 훨씬 더 공간을 활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뭔가를 넣을 때는 소분해서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로바로 쓰실 수도 있고 대용량으로 있다 보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못 먹고 나중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순서도 똑같습니다. 주방 정리할 때랑 똑같아요. 어디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물건을 꺼내서 종류별로 구분해요. 버릴 건지, 쓸 건지, 보관할 건지 놓고 수납 방법 정해서 지퍼백에 넣을지 아니면 수납도구 이용해서 넣을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유지 관리하기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냉장고와 B의 냉장고를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의 집에 있는 냉장고는 어디하고 가까우세요? 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거의 중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물건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놓지 않고 돗자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신문지나 종이 깔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찢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돗자리를 놓고 꺼내시고 아니면 아이스박스가 있으면 냉동실은 있던 것들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놓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데 핑거존이 또 들어가겠죠? 핑거존이 이렇게 들어가면 냉장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바로 거의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문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열고 닫음이 많다 보니까 공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위주로 정리합니다. 자, 여기 한번 화면 보시면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냉장고를 제가 몇 번 여세요? 여쭤보면 어떤 분은 뭐 7번, 10번 여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자, 3, 4번 많이 여셨다면 이제부터는 한 번에 열고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쓰지 않는 쟁반이라던가 아니면 바구니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반찬을 쟁반이나 바구니에 담아놓고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꺼내서 한 상 뚝딱 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방법도 있다는 거고요. 자, 정리전과 정리후입니다. 요즘엔 냉장고가 워낙 대형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넣어 놓는데 저 안쪽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요? 모르겠죠? 근데 어떤 분들 가끔 보시더라고요. 투시력이 있는지. 저 생선인데요. 두부인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검정 봉지에 있으면 정말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썩어 있거나 상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다 풀러가지고 이쪽 보니까 수납도구 이용해서 정리했더니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소분해서 넣어 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분해서 넣어 놓을 때 자세히 보시면 라벨링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떤 음식인지, 언제까지인지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용량이 워낙 큰 냉장고이다 보니까 뒤에까지 잘 사용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아무리 크다고 해서 내가 저 위에까지 안에 깊숙하게 쓰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 수납용품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완 트레이라는 아주 큰 이런 수납도구를 이용하시면 그걸 이렇게 다 뺐을 때 뒤에까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냉장고 안에는 야채간에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어요. 그죠? 뭐 상추, 고추, 뭐 배추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좀 세워 놓으세요. 얘네들이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서 있으면 계속 자라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조금 더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채소, 야채를 다 세워두자입니다. 자, 정리전과 정리후인데 사실 이런 사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일하고 같이 있게 되면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있어서 식물의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놓지 않고 같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씩 밀폐 시켜서 놓는 게 좋고요. 대신 사과랑 같이 있으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잘 익지 않았던 키위라던가 감자는 싹이 금방 나기 때문에 사과랑 같이 놔주면 발화점을 좀
많이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근데 라벨링 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귀찮게 이거 언제 다 라벨링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용 냉장고 라벨도 있어요. 라벨지를 이용해서 아예 냉장고 안쪽에 한쪽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는지 직접 써놓고 열어서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강사님 이것도 귀찮아요. 더 쉬운 방법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냉동실 식품, 냉장실 식품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좀 계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을 그냥 냉장고에 붙여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났을 때 내가 생선을 먹었다. 그럼 생선에 줄을 쫙 그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 열지 않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냉동실 정리전과 정리후입니다. 정리전에는 그냥 모든 것들이 막 꽉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 꺼내려면 앞에 더 다 빼고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수납도구 이용해서 라벨링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서랍처럼 빼서 찾고 넣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짝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용 용기라던가 아니면 지퍼백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블록형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요. 이렇게 붙이시면은 블록형으로 안전하게 붙어 있어요. 이런 용기를 선택해서도 우리 쓸 수 있다는 거죠. 냉장고의 문짝에는 라벨링을 우리 시선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시선에 맞춰서 저 아래에 있는데 내가 라벨링을 여기 옆에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앉아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바로 뚜껑에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벨링을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요거 시선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아까 냉장고 문을 잘 열지 않으면 전력 소비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딱 열고 한참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뭔가 좀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바로 퀴즈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퀴즈존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가 딱 열었을 때 여기 있네 하고 먹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한꺼번에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퀴즈존을 만들 때는 어떤 규칙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리고 야채 칸을 정리할 때 수납도구를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종이 가방 이용해서도 수납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 가방을 쓰면 좋은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이 들지 않는다. 두 번째, 지저분해지면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종이 가방을, 집에 우리 종이 가방 많죠? 네, 종이 가방을. 자, 내가 원하는 높이만 설정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요 정도만 쓸 거야. 나머지 윗부분을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뒤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뭐냐면, 이제 열어서 내가 지금 접은 이 부분에 그대로 안쪽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 지저분한 거 싫은데요? 자르시면 돼요. 하지만 그냥 쓰겠다. 이 상태로 해서 내가 어디다 넣어요? 야채 칸이든 아니면 주방 하부장이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축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다 먹으면 좋은데 남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냥 냉장고에 케이스를 넣는데 이제부터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뚜껑에다가 케이크를 넣고 그다음에 용기를 덮어요. 이렇게 넣으면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오래 가는데 저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해봤죠. 당연히 해봤죠. 저도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바쁘니까 네가 그릇도 거꾸로 넣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도 나만 알고 있으면 뭐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케이크 선물할 일이 있다면 뻥튀기를 한번 같이 선물해 보세요. 와, 우리 선생님 정말 센스 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케이크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접시라던가 어딘가 용기를 써야 되잖아요. 뻥튀기를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가지고 바로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냉장고에 냄새가 나면 어떤 탈취제를 쓰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중에 바로 커피가루 찌꺼기예요. 우리 커피숍에 가면 그냥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자, 갖고 오셔서 사용하는 건 좋으나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로 쓰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식빵.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나 냉동실에 지금까지 있었던 식빵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런 식빵을, 요거는 지금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참고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은박지에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싼 상태에서 이쑤시개로 막 찔러요. 네, 그동안 불만이 있으셨다면 식빵에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막 찔러요. 이 상태로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탈취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정리가 어려웠을까요? 계속 미루다 보니까 아유 뭐 주방 뭐 나중에 정리하지 뭐 지금 뭐 하루에 쓸데없이 또 내일이면 또 밥 먹어야 되는데 자, 미루다 언제까지 미뤄요? 특히 집 같은 경우는 이사 갈 때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습관들을 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정리를 잘 하려면 숫자 3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방에 있는 식탁을 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건을 3개 이상 올리지 않는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깨끗한 공간이든 쓰레기가 하나, 2개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3개 이상 올라져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쓰레기장이 되고 맙니다. 그렇듯이 우리 집에 있는 공간에도 항상 3개 이상 올리지 않는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뇌의 과학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의 뇌는 21일 동안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을 습관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약에 설거지하는 게 너무 귀찮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계속 하시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 생각을 바꾸려면 시간과 공간을 바꾸라입니다. 네, 정리가 사실은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주방에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나 냉장고에서 물건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수납 전문가 박효배 강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